주식은 대주주 노름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금일 헬릭 스미스 보면은 대주주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헬릭 스미스가 그동안 지나온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계기로 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단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주를 위하는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주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헬릭 스미스 공매도 현황 해가지고 네이버 금융에서 보면 아주 잘 돼 있어요. 잔고가 한 220여만 주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220만 주면은 10%가 조금 안 되죠. 한 8% 정도가 지금 현재 공매도로 남아있다. 올해 3월 달부터의 공시인데, 이게 6개월간의 공시인데 보시면은 3월 31일 해임 또는 중도 퇴임 신고, 대표이사 변경, 사회이사, 무상증자도 0.25주를 했어요. 주당 0.25주에 무상증자 해놓고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건을 취득했다, 임상 계획 승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포장된 다음에 9월 16일까지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다가 바로 9월 17일 유상증자를 실시를 합니다. 뒤통수 치는 거죠. 주주들의 뒤통수 치는 것. 그러면은 헬릭 스미스의 지금 그동안 지나온 길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거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릭 스미스 엔젠시스 임상 3상 결론 도출을 실패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20만원까지 갔어요. 20만원까지 간 주가가 임상 3상이 좀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식으로 가다가 그대로 폭락했죠. 이게 바로 1년 전이에요. 2019년 9월 23일 날 뉴스고요. 작년에 김선영 헬릭 스미스 대표 주가 급락에 아들 주식 증여 취소 43만 주를 자식한테 증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것도 언론 플레이라는 부분들을 저는 지울 수 없는 게, 이 당시 임상 3상이 실패를 해요. 임상 3상이 실패를 하면서 주가 급락을 하죠. 하한가도 가고, 결론적으로 보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겠다, 고점에서 주식을 증여하겠다, 보통 기업이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정 부분 주가가 유지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 급락을 하면서 증여세는 보통 50%를 내거든요. 30억 이상일 경우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따라서 적용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50% 정도를 내요. 그러면 만약에 500억을 증여를 하겠다, 대략 50% 기준으로 했을 땐 250억 정도를 증여세를 내요. 그러면 이 상당한 부담인데, 이것도 아들 주식 증여를 어떻게 보면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용하지 않았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자식이 증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증여를 또 취소를 하게 됩니다. 2020년 3월 12일 헬릭 스미스가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이 돼요. 헬릭 스미스 주식 100만 주를 장남 김홍근에게 증여를 하겠다. 이 증여는 기준일이 있어요. 기준일이 7월 14일이거든요. 이 7월 14일에서 전으로 2개월, 후로 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종가의 평균을 구해요. 평균을 구하면은 주식 평균이 나오죠. 주가의 평균이 나와가지고 그 100만 주, 주식 평균의 100만 주를 곱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50%, 기본적으로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50%, 이건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50%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증여세가 상당하겠죠. 자식의 100만 주를 김홍근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죠. 이번 달 말까지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할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포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이건 종가예요. 종가.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전후, 그러니까 7월 14일부터 2개월 전, 2개월 후 전체 종가 평균으로 이제 구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이 평가,
증여세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평가로 해서 곱하기 100만을 해가지고 거기에 50%를 증여세로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록의 손절 헬릭스미스 지분 479억을 정리했다라고 했죠. 5월 1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블랙락이 410개월간 매수 매도를 반복해가지고 매입 단가가 18에서 19만 원 막 그런데 매도 단가가 6만 9천 원이다. 블랙록도 상당한 손실이죠. 얘네들이 지분 투자를 할 때는 5% 정도의 공시를 낸 부분이 꽤 있어요. 지분 공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이 헬릭스미스에서만큼은 상당한 손실을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60%대의 손실을 봤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블랙락이 이 정도의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차익 공매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엄청난 공매도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이 이런 경영자를 보면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손실을 보는데 이 일반 주주분들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5% 지분 공시를 한 대주주들 역시도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 이거는 뭐 좋게 볼 수가 없죠. 자, 헬릭스미스 9월 16일 불과 유상증자 하기 전날입니다. 헬릭스미스 미 FDA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임상 3-3상의 프로토콜을 제출했. 언론 플레이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을 봤을 때 이런 뉴스를 보면은 또 헬릭스미스가 그동안에 20만 원에서 5만 원 이하까지 갔어요. 그러면 시총이 뭐 5조 근처까지 있다가 1조 대까지 가니까 이게 저점이다. 이제는 사야 되겠다. 이런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헬릭스미스가 이제 증여를 하면 증여 100만 주를 만약에 자식에게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호재일 것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증여 기간 중에는 주가가 못 오르지만 대주주가 변경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모멘텀이 또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적인 좋은 뉴스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헬릭스미스가 2,817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다. 전일 장 마감 후 뉴스로 나와가지고 완전 초토화됐죠. 헬릭스미스의 스핀오프 3사 펀딩 지지부진하다라고 해가지고 스핀오프라는 거는 기업 분할이죠. 기업 분할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펀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이 돈이 없잖아요. 특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유치를 받는 거예요. 투자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뭐 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꼭 또 제대로 투자 유치를 못 받았다라는 거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임원 교체, 대표이사와 증여 막 이런 잡다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 본연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내지는 뭐 실적에 대해서 힘써도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 투자자 유치에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금일자로 나온 거예요. 금일자 바이오주 혼조해서 헬릭스미스는 19%대 폭락을 했고 에클론과 셀리버리는 7%대 급등을 했다. 바이오주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신풍제약이라든지 신일제약, 그 다음에 일양약품 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베팅이 많이 들었고 이거는 제약 바이오라기보다는 코로나 관련주 전혀 다른 섹터고 그러한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헬릭스미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추진에 18%대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목 자체가 대주주 노름이에요. 한국 임상 3상의 역사 하면은 첫 번째 젠백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라젠, 세 번째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의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핵심 인재들, 그러니까 과거에 임상 3상까지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러한 핵심 인재들이 주요 임원 퇴임해가지고 공시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한 임원들이 퇴임해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이사 김성영 씨가 점차적으로 이 기업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신라젠에서 우리가 문상 대표를 봤잖아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10만 원 위에서 대주 지분을 팔았다라고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구속된 상태죠. 그리고 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증여를 보면서 그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일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이 아마 93년생인가 94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나이가 지금 30이 안 됐죠. 30이 안 된 상황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다? 그 나이면 대학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준도 안 되고 일개 영업사원 수준 정도의 부분인데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부분인가? 뭐 지금 이상 추진하는 부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굳이 증여를 할까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신라젠의 또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볼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증여를 한다라는 거는 자식들한테 주식을 주면서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회사에서 손을 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저는 이거를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유증 늪에 빠진 헬릭 스미스, 투자자들 한숨 해가지고 유증을 했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유증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근데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부분이고 얘네들이 뭐 부채율이 한 140%가 넘어가면서 유상증자라는 거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증을 한 거고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여기는 전환사채 CB 발행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 계속적으로 투자자 유치만을 하고 있지만 기업이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다. 뭐 열심히 뛰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 유치에 대한 영업은 잘 했을 수 모르지만 그 안에 기업의 성과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이버 게시판이에요.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 보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대주주에 대한 비판, 대주주의 도덕성, 비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토되고 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대주주의 도덕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주들의 이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으로 보시면은 20만 원까지 갔어요. 한번 엄청나게 해먹었는데 유증, 그다음에 유증, 뭐 무증을 한다. 무증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유증을 위한 무증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복잡해요. 전환가액 조정, 이 전체가 전환사채에 대한 뭐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에 다 녹아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유상증자 38,150원인가 그렇거든요. 38,000원대의 유증이에요. 이 배정으로 했으니까 주주분들에 한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만약 이게 이 기업이 보잘것없다. 기업 가치가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임원들이 잦은 퇴임하고 시비 발행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상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유상증자 또 물량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 가치를 계속적으로 훼손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거 주주들이 이거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외국인이 43,000주를 샀는데 차입 공매도를 칠 수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주가는 내려가는데 외국인이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과거에 제가 젠백스 신라젠에서도 똑같이 봤거든요. 주가는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은 이익 실현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임상 성공이에요. 3-1상, 3-2상, 3-3상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임상 성공, 완전 성공이고 FDA 승인.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암 치료제이기, 당뇨병 치료제이기 때문에 라는 게 헬릭 스미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국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주식은 대주주 노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고 주식은 대주주 노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고 절대 시장이 일반 주주에게 수익을 주게끔 우리나라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